안녕하십니까. 저희는 Fabrication of Self-Assembled Multidimensional Structures Based on Carbon Materials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한 김상욱 교수님 팀의 김준태 조교님, 그리고 세종과학고 구준회 학생, 대전동신과학고 김민성 학생, 대전동신과학고 주서연 학생, 경상과학고 박지훈 학생입니다. 저희는 마랑고니 힘을 이용한 그래핀 필름 제작과 형성된 필름 분석, 만든 필름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아연기판을 이용한 환원된 그래핀 수화제를 제작하고 그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다음 결론 및 재현에서 위에서 만든 그래핀 필름과 그래핀 수화제의 활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핀 기반 다차원 구조체의 제작을 위해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마랑고니 포스를 이용하여 그래핀 필름을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마랑고니 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표면 장력의 경사로 인해 두 유체 사이의 접점을 따라 질량이 이동하는 힘입니다. 오른쪽 그림이 액체 내에서의 마랑고니 힘에 대한 그림입니다. 액체 표면에서의 에틸 아제테이트의 불균일함이 표면 장력 구배를 유도하는 불안정성을 발생시켜 마랑고니 포스로 인해 그래핀 조각이 충돌되며 필름이 발생합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마랑고니 힘에 의해 필름이 형성된 사진이고 오른쪽은 형성되는 과정을 측면에서 본 사진입니다. 마랑고니 포스를 이용하여 필름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NMP에 분산시킨 이지 용액을 소니케이션을 이용해 잘 섞어준 후 증류수에 몇 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만들어진 용액을 페트리딥시에 옮긴 후 표면 전체에 질산 1몰 용액 1ml를 균일하게 뿌려줍니다. 에틸 아세테이트를 한쪽 표면에 천천히 떨어뜨린 후 표면에서 휘발시킵니다. 슬라이드 글라스를 이용해 유니폼한 그래핀 필름을 천천히 건져 올립니다. 핫플레이트의 온도를 110도로 맞추고 슬라이드 글라스를 올려 표면에 에틸 아세테이트와 증류수를 증발시키며 필름 한 층을 완성합니다. 위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여러 층의 필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 중 왼쪽 4개와 오른쪽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필름 한 층을 코팅한 슬라이드 글라스, 즉 모노 레이어를 나타냈고요. 오른쪽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두 층, 즉 더블 레이어, 그리고 오른쪽 제일 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층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층을 코팅한 멀티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육안적으로도 코팅 수가 많아질수록 빛 투과율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핀 한 레이어당 97.7%의 투과율을 가집니다. 형성된 필름을 분석하기 위해 저희는 먼저 샘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들이 저희가 만든 그래핀 필름의 샘 사진입니다. 색상을 통해 옅은 회색은 아무것도 없는 부분, 그리고 가장 진한 회색은 여러 층이 쌓인 부분, 그리고 나머지 중간 정도의 회색은 한 층이 쌓여 있는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핀의 크기는 평균적으로 수 마이크로미터이며 낮은 배율에서의 필름 형성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름이 형성될 때 접힌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만든 필름의 컨덕티비티를 알기 위해 시트 레지스턴스를 측정하였습니다. 4포인트 프로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기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탐침이 일렬로 배열되어 전류와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저항의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면저항 단위인 옴퍼스퀘어로 변환시킵니다. 저희의 실험 결과는 다음 아래와 같이 모노 레이어에서는 5515 옴퍼스퀘어, 더블 레이어에서는 354 옴퍼스퀘어, 멀티 레이어에서는 223 옴퍼스퀘어가 나왔습니다.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자유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많아져 시트 레지스턴스가 감소합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래프의 추세선을 그려보면 얘가 감소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핀 기반 다차원 구조체의 제작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으로 알아본 딜레이션 바이아 징크 플레이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주 원리로 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핀 산화물 용액과 아연판의 환원 전이 차이가 존재하게 되어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환원 전이 값이 낮은 아연판에서는 전자를 잃는 반응인 산화가 일어나고 징크판에 비해서 표준 환원 전이 값이 마이너스 0.4V를 나타내는 그래핀 옥사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징크판에서 방출된 전자를 얻는 리듀스 그래핀 옥사이드가 형성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전자를 주고받는 산화 환원 반응은 제템 표면에서 일어나면서 RGO는 아연 기판 표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레독스 과정에 대한 아래 박스에서의 화학 반응식에서 볼 수 있듯이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RGO는 하이드로겔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연판을 통한 RGO 수화젤의 제작 과정인데요. 제작 과정은 위에 우측에 나타난 사진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아연 기판을 그래핀 산화물 용액에 침지되도록 하고 이후 최소 약 1시간 정도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도록 반응을 시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래 오른쪽에 있는 모습처럼 하이드로겔이 징크판에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단순히 흐르는 액체 상태가 아닌 겔 형태로 RGO가 얻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핀셋으로도 긁어보았는데 이때 하이드로겔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원리를 말씀드릴 때 이 방법은 환원 전이 차이로 나타나는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 표준 환원 전이 값이 나열된 표를 살펴보면 아연보다도 환원 전이 값이 낮은 여러 금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크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알루미늄이 이 과정에 이용되게 될 경우에 알루미늄은 특히 산소와 예외적으로 반응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아래 반응식과 같이 산화 알루미늄이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나서 산화 피막을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리듀스 그래핀 옥사이드로의 반응이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금속에 대한 각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에 아연 기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그래핀 산화물 용액, 즉 수용액으로 반응이 진행되면서 여러 이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퓨어한 그래핀의 경우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매우 안정하고, 즉 다른 물질과 어플리케이션이 그 상태 자체로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물에 분산된 상태에서는 단순한 용액 공정을 통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액정상의 그래핀으로 존재할 수 있음으로써 구조 제어가 가능해지고, 즉 다양한 물성을 제어하고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제작된 그래핀 수화젤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는 이 분석을 위해서 샘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샘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샘 사진을 보시면 포러스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포얼 사이즈는 약 1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IUPAC 기준에 따라서 매크로포러스한 구조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크로포러스 구조는 포얼의 크기가 50 나노미터 이상인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샘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원형 포어가 아니라 타원형으로 포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강한 파이파이 인터랙션으로 인해 이런 구조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샘 이미지 외에도 XPS와 XRD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XPS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그래핀 옥사이드, 즉 GO의 XPX 사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Reduced Graphene Oxide, 즉 환원된 그래핀 산화물의 XPS 분석 사진입니다. 네, 먼저 XPS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XPS는 X-ray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의 약자로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이제 광전 효과와 관계되는 표면 분석법, 물질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샘플에 엑스레이를 주사하면 그의 바인딩 에너지를 끊고 월크 펑션을 이겨내면서 이제 포토 일렉트론이 방출되게 되는데 이것을 측정하여 원소의 고유한 에너지를 측정하면 샘플의 원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케미컬 본드 스테이터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인텐시티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리덕트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왼쪽 사진에는 이제 산소의 양, 즉 CO 결합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 XPS에서는 산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RGO를 활용한 필름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XPS 외에도 XRD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XRD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XRD는 X-ray diffraction, 즉 X선 회절을 통해 시료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브래그서, 그러니까 브래그 법칙을 사용하는데 결정에 일정한 파장의 빛을 비춰줄 때 특정한 인시던트 앵글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입사각을 변화시켜 줄 때 이 D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 D 값은 물질의 고유한 값이므로 이 세타 값을 통해서 D 값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 XRD 분석이 이루어지는 이 모식도를 잠깐 보시면 엑스레이 튜브에서 엑스레이가 나와서 샘플을 때리고 디텍터가 이것의 세기를 감지하면서 피크의 위치를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이세타 즉 회절각이라는 것을 측정하게 되어서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 XRD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아래 보시는 그래프가 바로 이제 GO와 RGO의 XRD 분석을 진행한 그래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엑스레이의 인시던트 앵글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회절된 피크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재료의 성분을 알 수 있게 되죠. 왼쪽에 피크가 있는 것이 GO고 오른쪽에 피크가 있는 것이 Reduced Graphene Oxide RGO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GO의 경우 이제 음전하를 띤 산소 작용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전하를 띤 작용기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 정전기적 반발력으로 인해서 이 D값이 커지면서 세타가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 RGO의 경우 이제 환원되었기 때문에 이 산소 작용기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되게 되고 이 경우 시트 간의 인터랙션이 증가하여 D값이 작아지고 세타가 큰 값에서 피크를 찍게 됩니다. 네, 저희는 우선 마랑온의 힘을 이용한 그래핀 필름의 활용, 그리고 아연 기판을 이용한 환원된 그래핀 수화제의 활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아서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마랑온의 힘을 이용한 그래핀 필름의 활용입니다. 마랑온의 힘을 이용해서 그래핀 필름을 제조하였을 때의 그래핀 필름의 특징은 바로 높은 컨덕티비티, 즉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는데요. 우선 샘 또는 템에서의 관찰에서는 일렉트론과 물질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전도도를 높여서 일렉트론들이 트랩되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랑온의 힘을 이용한 그래핀 필름을 샘 또는 템을 분석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높은 컨덕티비티를 가진 물질은 일반적으로 높은 전자기 차폐 효율을 가지므로 마랑온의 힘을 이용한 그래핀 필름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구리 등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전자기 차폐 효율을 가지므로 전자기 차폐의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이번은 아연 기판을 이용한 환원된 그래필 소화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형성된 RGO 하이드로겔의 특징은 제작 과정 중 H2O가 생성된 이후 RGO 사이에는 수분이 함유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포로스한 하이드로겔의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GO를 RGO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의의는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GO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분자들이 이렇게 RGO로 변환이 되면서 모두 제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탄소에 붙어있는 산소 작용기를 제거하여 전자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도체로 전기 전도도를 높여서 환원하여 이렇게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기판에서의 산화하는 반응을 통한 그래핀 수화기의 제작 방법의 이점입니다. 전기 전조도 등 물성 형성을 위해서는 시트 간의 파이파이 인터랙션의 작용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인력이 너무 장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면적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연 기판을 이용하여 환원된 그래핀 수화젤에서는 금속 기판의 젤 형태로 제조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RGO로 대면적화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환원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PDURB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마지막까지 남아서 함께 듣고 소감 발표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 주제와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해주세요. 자유롭게. 없으면은 발표자로부터 소감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URP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전문적인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새로운 친구들이랑 또 조교님을 또 만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진로를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학교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인 산업 구준의 학생 소감 없습니까? 없으면 네. 없다고 하시면은 다음 학생으로 넘길게요. 네, 저도 이렇게 프리-URP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조교님이 쉽게 지도를 해주셔서 쉽게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이렇게 실제로 저희는 실험할 기회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간단한 실험들을 직접 해봄으로써 저도 이렇게 좀 저희 진로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민성 학생 소감 발표해 주세요. 네, 프리 URP라는 활동이 이제 올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온라인이 아닌 뭐 대면 활동을 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했을 때도 뭔가 연구 활동에 대한 이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 팀은 조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연구 활동 그리고 이해도가 높은 그런 연구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소연 학생 소감 발표해 주세요. 저는 교과 과정 중에서 기본적으로 배웠던 그 산환원 같은 내용부터 시작하여서 저희가 평소에 접해볼 수 없었던 다른 구체적인 실험의 과정이나 이런 것에 다양하게 참여를 하면서 여러 경험을 쌓고 또 추가적으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에서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특히 조교 선생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것을 잘 알려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조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해 주신 조교 선생님 계십니까? 네, 예, 소감 말씀해 주세요. 일단 비대면이라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학생들도 많이 도와주면서 서로서로 그 협력하는 관계가 돼서 일단 많이 좋았고, 그리고 뭐 한 번밖에 학교를 못 와서 좀 아쉽지만 다음번에는 더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더 많이 진행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